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169.94포인트 1.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고점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1610억, 기관이 4139억 순매도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 날 왜곡된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12.97포인트 1.06%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405, 기관은 4,44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주는 1,380.80원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등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필요사 AI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백조 AI 펀드 가시아와 그리고 LG 엑사원이 필요사 AI 레니게이드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필요사 AI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포바이어포, TS 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 엑스페리스 등 필요사 AI 테마가 그리고 BQ AI, 산돌, 크라우드웍스, 뉴엔 AI, 글로벌 텍스프리 등 일부 지능형 로봇 AI, AI 챗봇, 챗GPT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전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민국, 강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체와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금체로 50조 원을 조달하고 산은은 본체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총 100조 원 이상의 집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전략 업종 기업에 저리 대출, 지분 투자, 후손이 보강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날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LG AI 토크 콘서트 2025에서 LG AI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모델 엑사원 4.0을 비롯해 멀티모달 AI, 정밀 의료 특화 모델, 데이터 자동화 파운드리, 기업형 온프레미스 시스템 등 자사의 AI 기술과 서비스 전반을 집약해 선보인 가운데 필요사 AI는 자사 2세대 AI 추론 가속기 레니 가이드가 LG 대규모 언어 모델 엑사원에 전면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한 기업용 엑사원 솔루션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690조 원 규모의 AI 투자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솔트룩스, 엑셈, 와이즈넛, 폴라리스 AI, 이스트소프트, 삼성 SDS 등 일부 AI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 월드스트리트 저널 WSJ는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취임 직후 발표한 5천억 달러, 약 690조 원 규모의 AI 투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협작한 해당 프로젝트로 설립된 회사 스타게이트는 아직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고 단기 사업 계획 역시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 Z 폴드 플립 7 사전 판매 신기록 돌파 소식이 나오면서 폴더부폰, 갤럭시 부품주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BHI, 상보, 인터플렉스, JNTC 등 폴더블폰, 갤럭시 부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언론을 통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이 국내 사전 판매가 104만 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갤럭시 폴더블 사전 판매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인데 이전까지 갤럭시 폴더블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이 갤럭시 Z 폴드 5 Z 플립 5로 2024년 8월 일주일간 진행한 사전 판매에서 102만 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전 구매 고객은 오늘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며 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은 공식 출시는 25일로 한국, 미국, 영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내 최고치 모멘텀이 속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포스코 엠텍, 미래산업, 유에너테크, 엔캠 등 리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 거래소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저우 선물거래에서 지난 17일 탄산 리튬 가격이 4% 이상 급등해 톤당 6만 9,982안, 약 1,356만 원을 기록했고, 이는 4월 21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중국 내 주요 리튬 업체가 일부 강산에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장거광업은 칭하이성에 위치한 광산에서 지방 정부의 지시로 리튬 생산을 최근 중단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가와 경제계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감산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에 칼을 대는 것이 2015년 이후 10년 만인데, 이번 방안이 생산 능력 조절을 통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게 목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시진핑 주석이 전기차 등 신산업의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 후에 당국은 전기차 가격 경쟁 관리와 리튬 생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공급과 잉이 개선되면 글로벌 시장 턴어라운드 시그널이라며, 이에 K 배터리는 유럽 전기차와 미국 E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할 것으로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STO 특권증권 발행 논의가 불발되면서 STO 특권증권 발행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K옥션, IT셴 글로벌, 갤럭시아 모니터리, 유라클, 핑거 등 STO 토큰증권 발행 NFT 대체 불가 토큰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1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앞순위 법안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토큰증권 STO 논의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시간 관계상 STO로 토큰증권 발행은 논의가 되지 않고 끝났다며, 이날 논의 못한 것들이 많아 다음 달 소위 개최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거의 없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영향 반영 소식에 자동차 부품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KPF, 한중NCS, 알맥, 세운전공, 삼연, 상기, 명신산업 등 자동차 부품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산업 및 고객사들의 생산 둔화로 자동차 부품사들은 기존 물량의 저성장을 예상하고 판가와 환율 등 가격 요인 및 비용 요인에 대한 수익 민감도를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를 앞두고 1분기 미국항 수출 선적을 미리 늘려 대응했지만 5월 이후에 직수출 및 CKD 수출 선적부터는 관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현재 법인의 재고자산 매입 원가 형태로 반영되고 있지만 관련 물량이 매출화가 진행되는 3분기부터는 비용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완공된 미국 공장들은 관세 및 전기차 정책의 변화로 고객사들의 생산 정책이 변화된 영향을 받아 가동률 상승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지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부담은 증가하면서 BEP 도달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케어 파워가 9.57% 하락하는 등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태웅, BHI,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오로비텍, S&T에너지, 우리기술 등 원전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뉴스케어 파워가 9.57%, 오클로가 9.38%, 카메코가 2.39% 등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의 연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등의 전력설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G2파워, 보성파워텍, GNC에너지, 일진전기, 계룡전기 등 재롱전기 등 전력설비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이 2분기 실적 발표 연결 기준 매출액이 9,06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6% 하락, 영업이익은 2,091억, 전년 동기 대비 0.47% 하락, 순이익은 1,41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97% 하락했습니다. 이는 FM 가이드 실적 추정치 매출이 1.02조 원, 영업이익은 2,260억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 동사가 지속적인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속에 전력기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지만 배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주요 전력 설비 업체들이 공공기관 및 광급기관 입찰 참가 자격 일정 기간 제한 등을 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알아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